안녕하십니까, 왕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 국방대학의 다이슈 교수 그러면은 아주 중국에서 아이콘적인 매파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이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붙으면은 뭐 필요하면 무력 충돌도 해야 된다. 대만이 깜짝거리면 그냥 중국군이 들어가서 무력으로 점령해버리자는 어느 아주 호전적인 이야기로 서슴지 않는 그 인물인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관계에 대해서, 야, 미국이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 몰랐다. 첫 번째 얘기. 그리고 미국이 뭐 정부, 의회, 일반 기업, 국민들을 똘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차이나를 압박할 줄 몰랐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이에 중국이 참 공을 많이 들였는데, 뭐 마스크 외교 1대1로 많이 돈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미국한테 몰리고 있을 때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미 뭐 신문에 났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넘지 말아야 될 루비콘강을 건너고 전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컷오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미국의 공무원 연금기금이 중국에 투자하면 이건 공산당한테 자금을 대주는 거다. 미국의 증시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의 회계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하겠다고 점점 나가고 있는데, 또 뉴욕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나하고 그 미국 관계가, 그래서 얼마 전 것만 해도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면서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얘기가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그냥 뭐 험한 말들이 만난다. 뭐 악마, 무슨 뭐 창피한지 모른다, 무슨 약간씩 저건 약간 미친, 인세인이라는 표현까지, 미친놈이라는 표현까지 하기 때문에 어떤 new kind of cold,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신냉전 체제에 이제 두 나라가 돌입한다. 그 난경대학의 난징 유니버시티의 주펑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어떤 붕괴시키려고 그러고, 차이나뿐만 아니고 중국의 탑 리더스, 베이징의 지도부를 어떻게 뒤흔들려고 한다는 아주 그 불만에 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가서 걸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정부와 그 의회가 아주 치밀하고 아주 집요하게 중국과 갈라서기, 즉 디커플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디커플링 하느냐, 이게 앞으로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제가 요약하면 5가지로 저는 한번 요약을 해왔습니다. 무역에서 디커플링 하는 거. 두 번째, 중국을 세계 생산 기준으로 맹긴 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거든요. 이걸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이 동남아나 또는 이 미국 또는 본국으로 회귀하게 맹기는 탈중국화 현상. 세 번째가 이데올로기 디커플링인데, 이거 아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지도부나 아메리칸이 차이나 하면 그냥 심플 차이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새 너무 공산주의 체제, 너무 이 공산당 선전하니까 이제 차이나가 아니고 공산당 차이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차이나를 본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기술 디커플링. 중국에 기술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자기 기술 훔치고 베끼고, 뭐 기술을 뭐 라이센스 여러 가지, 미국이나 선진국의 기술 덕분에 이렇게 급성장했는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도전하면 기술을 안 주겠다는 거고, 군사 패권, 밀리터리, 남중국계 대만에 비해서 지금 뭐 군사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앞으로 제가 여러 번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무역 디커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그 유튜브 이름이 바깥세상 톡톡인데, 바깥세상 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국내 신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막 나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 폭스 뉴스에서 한 원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아메리카 would save 5천억 불 if Washington cut off the bilateral relationship이라고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미국하고 통상협상을 해봐서 미국 그 관리들이 어떤 통상에 관한 용어를 쓰는지 아는데, 제가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cut off the
바이레터럴 트레이드 릴레이션십입니다. 그 국내 신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배싱하는 게 무슨 자꾸 뭐 11월 그 선거 때문에 자꾸 그런다고 나는데 그 신문이 우리 국내 신문이나 텔레비 방송국이 어떤 해외 그 정보원을 갖고 얘기하나 보니까 많은 경우 CNN에 난 이야기를 그냥 보도해요. 여과 없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언론이나 방송도 엔타이 트럼프 성향하고 그 다음에 프로 트럼프 성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엔타이 트럼프 성향은 되게 민주당계고 프로 트럼프는 되게 공화당계죠. CNN이 가장 전형적인 엔타이 트럼프 민주당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CNN에 나는 기사를 이렇게 보면 한국 국제 이슈 같은 건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하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아요. 약간 CNN에 트럼프에 대한 약간 반감을 가지고 보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대정책, 미중 관계를 볼 때면 CNN 하나만 갖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팍스뉴스도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또 팍스뉴스는 뭐가 하면 너무 친트럼프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도 모더레이트한 뉴욕타임스나 BBC,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여러 가지 그 매스컴을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과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제가 기가 차서 이걸 다시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미국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차이나하고 무역 관계를 끊으면 미국이 세이브 500 빌리언 US 달러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당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지 전임 오바마나 W 부시나 클린턴 대통령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 안 했죠.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100% 전임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특히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국제무역을 옹호하는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나 우리가 또 대학에서 국제경제학, 국제무역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일 강조하는 게 국제무역을 하면, 자유무역을 하면 중국과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면 웰페어, 후생이 증대한다는 걸 제일 강조했습니다. 제일 전형적인 게 소비자 후생이죠. 미국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맹긴 물건을 값싸게 수입하면 월마트 같은데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이 많으면 아메리칸이 미국 국민들이 값싼 중국산 물건을 써갖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한다는 이론 때문에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중국하고 무역 적자가 있더라도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무슨 뭐 소비자 웰페어야, 후생은 무슨 후생이야, 아메리칸 잡이야, 잡. 미국 사람이 일자리가 중요하지. 미국 국민들이 좀 월마트에서 중국제 조금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많은 아메리칸이 말이야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냐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아메리칸 컨슈머나 아메리칸 컴퍼니가 아니고 아메리칸 잡입니다. 잡. 미국 노동자를 위한 잡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보면 약간 이해가 되죠. 야, 뭐, 중국하고, 5천억 번 수입 안 해도, 그러면 아메리칸 잡이도 많이 보존되고, 약간 미국 국민들이 소비자 후생이 약간 불편하겠지만, 요거 몇 년 지나면 왜 우리가 꼭 중국에서 수입해?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수입할 때도 멕시코 수입해야 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디커플링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참, 이게 미중 무역협상, 이게 딜레마입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지난 1월에 1단계 무역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보기에 중국이 당했어요. 역시 협상하면 중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협상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역사적으로나 현재.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수입니다. 이 협상에 관해서 1월 달에 이렇게 사인했잖아요. 딱 그러고 나서 사인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야, 이거는 1단계 무역 합의야. 그 다음에 2단계 무역 합의가 있어. 딱 그러면서, 그러면 2단계 무역 합의는 뭐냐면은, 지적권 보호 문제,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문제, 또 중국 정부가 막 국영기업 보조금 주는 문제, 이런 거 합의하자고, 협의하자고, 협상하자고 딱 얘기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중국이 뒤통수 맞은 거다. 중국이 뒤통수 맞은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천을 이 협상 테크닉에 녹아난 거죠. 자, 그럼 뭐가 뭐냐면 2단계 무역 협상을 만약 미국과 중국이 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시스템 컨플릭트, 체제 갈등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단순히 뭐 관세율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발전 전략을 취하는 나라거든요. 미국은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발전을 취하는 나라고, 절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야, 차이나, 베이징 가면도 너 이제 국가가 너의 경제 발전에 관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럼 왜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강력히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이 몇 년 전에 무슨 말을 발표했냐면요. Made in China 2025, 2025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편도 이렇게 보면요. 2025년, 앞으로 5년 후에는 코리아, 프랑스, 영국 따라 마시고,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업 분야. 그 다음에 2035년, 15년 후에는 일본하고 독일 따라 마시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045년, 앞으로 25년 후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따라 마시다는 이거를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발표. 제가 산업자원부에 있으면서 이제 산업발전 전략 제가 이렇게 70년, 80년 해봐서 알거든요. 저도 공무원 할 때 이런 우리나라 산업발전 계획을 맹길었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뭐냐면, 야, 이거 철저히 보안 유지해. 이거 절대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갖고, 이 모든 문서가 우리끼리만, 공무원끼리만 알고 있지, 국내 언론도 보도 안 하고 대비로 취급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몇 년 후에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거, 일본에 도전하는 거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하나도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나는 차이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호들갑을 떠면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미국을 자극했는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Made in China 2025 계획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unfair trade practice, 불공정 무역행위. 미국의 관점으로는 반칙이죠. 반칙을 해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한다. unfair technology practice, unfair investment practice, unfair government intervention, 국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nfair government policy, 이게 모든 게 뭐 불공정한 반칙을 하면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거 아니냐.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차이나가 갖고 있는 경쟁국의 반 이상이 중국의 여러 가지 8가지 이상의 불공정 무역 행위, 반칙 행위에서 나온 거다. 특히 중국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걸고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뭐 강제하고, 그 다음에 USTR의 보고서에 보면 중국이 불법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연간 미국 기업이 1,800억 불 내지 5천억 규모의 뭐 기술 유출을 내고 손해를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4만 명 이상의 산업 스파이를 해외에 파견하고 기술을 훔쳐가려고 날리고 해킹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정책, 중국의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뭐 합작 투자를 뭐나 이거 막 같은 걸 거의 강제해가지고 이 합작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기술을 빼내고 나서 그 외국 기업을 쫓아내고 외국 기업에서 차별 행위를 한다. 딱 보면 제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20년 동안 산업통상에서 공무원 했잖아요. 제가 공무원 할 때 우리나라도 저런 불공정 무역행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막 심하게 압박하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미국이 약간 너그러웠던 거는 미소 냉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리라는 공산주의 블록이 있었고, 그냥 세계주의를 이렇게 보세요. 미국 대륙에서 이렇게 아시아를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하고 소련이 있었잖아요. 70대, 80대. 공산주의 국가가 바싹 붙어 있는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 진영 간의 대립에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그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 측면에서는 너그럽고, 두 번째, 한국한테는 못 살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코리아는 미국에 도전하지는 않았죠. 제가 보기에 무역 디커플링 문제를 놓고는 미국과 중국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딜레마가 큰 것 같아요.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잘 합의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몽골을 포기하는 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라는 게 국가 주도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그런 경제를 시장 경제 위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계속 맞두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계가 이렇게 막 압력을 하고 탈중국화가 가속되면 과연 중국 경제가 혼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주 그 베이징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나라는 치킨 게임형 무역 전쟁을 합니다. 이 치킨 게임은 뭐냐면 그림에 있지만 절벽의 외나무 다리를 중국하고 미국이 자전거 타고 막 오는 겁니다. 이 마주치는 거죠. 외나무 다리에서 꽝 부닥치면 이게 절벽으로 떨어지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굉장히 큰 상처를 입거든요. 그럴 때 이런 치킨 게임형 그 무역 전쟁을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승패가 어디 결정되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 코스트죠. 치킨 게임형 무역 전쟁을 하면서 얻는 뭐 성장률, 실업, 기업 도산, 소비자금융, 물가 이렇게 막 중국하고 미국 경제 타격을 받고요. 두 번째가 정치 사회적 비용입니다. 막 이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국내 정책을 어떻게 밀어주느냐. 베이징 지금 보기에는 공산주의 권위적인 체제니까 확고하게 시진핑 주석이 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미국하고 붙고 있는 것 같은데, 대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장 못하죠.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반대결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미국에서, 국내 정치적인 지도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배신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무역 분야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앞으로 제가 5가지 디커플링 이야기했더니 다음 시간에는 그 팩토리 디커플링,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렇게 재편하고 탈중국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